자, 지난 시간에 태권도 입감비 거치까지 했습니다. 태권도 입감비 거치는 매번 시험에 나오고요. 현직에 계신 분이 아까 그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 양식을 사용하니까요. 자, 26조입니다. 26조도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거래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니까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 거죠. 매번 되는데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표, 인권, 금일, 조기, 발약. 오케이. 자, 인표가 누굽니까? 차표. 그렇습니다. 인권은? 인권. 전인권. 전인권. 그 다음에 둘이 오늘 금일이 어딘지 아십니까? 금일? 금요일. 금요일입니까? 불탄 금요일? 저는 금일이 어떻게 와 닿냐면요. 집사람 고향으로 와 닿았습니다. 완도 금일이 고향이에요. 완도 금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완도 금일. 완도 금일에 조기가 뭔지 아시죠? 생선 조기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거. 그래서 금일 인표하고 인권이가 오늘 금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기로 약속했답니다. 확약. 이렇게 오시면 아마 이거 한 문제 맞습니다. 인표, 인권, 금일, 조기, 확약.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인표, 인권, 금일, 조기, 확약. 자, 어디로 가냐면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가시면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81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방가로 2번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거래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관리 이전 내용, 거래 금액, 계약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일,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에 약정 내용. 그래서 인표, 인권, 금일, 조기, 확약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또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다음 29번은 뭐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인 윤리가 있죠. 어떤 윤리가 있겠습니까? 고객의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의미가 있겠죠.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자, 30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30조. 여러분들 197쪽 가봅니다. 197쪽. 197페이지에 가시면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증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금액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시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사무실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설정하는데 1억 합니다. 1억 하는데 두 군데서 할 수가 있어요. 협회에서 하나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서울보증인가요? 이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가시자마자 협회에서 득달같이 달려올 겁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일단 협회가 좀 비싸요. 협회가 한 10만 원 차이 나나요? 똑같은 1억인데 보증서를 끊는데 그리고 협회에서 여러분들을 반강제적으로 협회 시키고 가진 협박을 하고 시켜놓고 뭐합니까? 매월 협회비 받아가죠? 협회비 받아가고 순천에 계신 분들은 저쪽 어디 있던데 여기 지부가 그쪽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셔서 뭐 체육회 협찬하시면서 술 드시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협회 지부. 근데 이게 지금 협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협회 우리가 설계해버릴까요 하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인원 구성만 되면.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금을 여러분들이 보증서를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조에 197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 원인행위 쭉 있는데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중개행위, 결과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훈 시험 시간에 하는데 뭐 다른 게 필요 없고요. 202쪽이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은 202쪽에서 여기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과 관련돼서 업무 보증 설정 금액 있잖아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협회에 가입하는 걸 공제라고 그러거든요. 공제에 가입하는 거. 그다음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 법원에 공탁하기도 하고요. 203쪽에 있죠. 공탁이라는 개념. 보증 금액의 최저 설정 금액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작년에는 26회 시험에서는 203페이지에 지역농협 이게 나왔습니다. 지역농협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1000만 원 있나요? 박스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농협 1000만 원입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 원만 있으면 업무보증 설정하고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이고요. 법인은 2억입니다. 아마 올해는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매번 시험에 하나 나오니까요. 그래서 1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의 보증 수시라고 보증금. 이게 한 27, 8만 원 하는 얼마 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조입니다. 31조. 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도 있고요. 이게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여러분들이 반환해야 되는데 이 예치제도거든요. 예치제도. 이건 아마 내년에 출제하지 않겠냐 싶네요. 올해 예치제도. 이게 그전에 꾸준히 나왔는데 작년에는 손해배상이 나오면서 안 나왔으니까 둘 중 하나 예치제도입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치제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보시면 법 31조에 2014년 7월 29일 날 시행을 했는데 시험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올해 뭐 100%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 자, 185페이지 보시면 주로 이게 나왔어요. 185페이지에 기업부터 기업권에서 예치기관이 해당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찾는 거. 이거 찾았습니다. 법원 예치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답으로 주로 나오고 있고요. 185페이지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도 되고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본시장법이군요. 1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자본시장법이라는 통칭으로 하는데 신탁업자. 여기서 신탁업자는 실제로는 은행 쪽인데 지금은 뭐 보험사라든가 또 증권사도 신탁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그다음에 협회에 따도 한가 봐요. 공인중개사법 42조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에도 예치기관입니다. 예치기관 고객에 이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조입니다. 32조는 시험에 영원이 나옵니다. 영원이 32조가 무엇이 간데 영원이 나오냐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보수를 받는 규정입니다. 보수. 그래서 216페이지 가겠습니다. 216페이지 가셔서 이것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저하고 계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산 문제 출제할 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거. 근데 이것은 계산 문제 잘 푸시던데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돈 받아야 되니까 우리한테 돈 얼마 잘못 받을 수 없으니까요. 216페이지. 근데 실제로는 현직에 계신 분들 이게 프로그램이 있다네요. 어플로 다운받아서 입력하게 되면 얼마 받아 나온대요. 그러니까 주판으로 이렇게 계산기죠. 계산기로 두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16쪽에 중개보수권에 발생해서 이 중개보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보시면 218쪽에 요일의 산정이 있잖아요. 이게 쭉 있는데요. 작년에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예측하기가. 왜 쉬웠냐면 작년에 처음 들어간 게 오피스텔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규정에서 오피스텔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피스텔 문제로 출제될 걸 예상인데 출제했더라고요. 올해는 오피스텔 한 번 더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올해는 임대차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임대차. 이게 세 개가 나와요. 매매가 한 번 나왔다가 임대차가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작년에는 오피스텔 규정이 처음으로 나와서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23쪽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돼서 이런 계산 문제가 여기 있죠? 222페이지에 있네요. 222페이지에 주택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 요일 있잖아요. 이게 매매 교환은 0.05인가요? 1.05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는 0.04. 그래서 4%와 5% 이거 받는 거 계산하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꼭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작년 공인중개사법 시험에서.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잘 받아야 되니까 잘 하시더라 이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543쪽입니다. 543쪽에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보여드리는 문제니까 또 저를 만나자마자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543쪽 가시면 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거봐하시면 돼요. 그냥 거봐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피스텔 문제. 근데 이 오피스텔과 관련돼서는 그 조례에서 정한 게 아니라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고 가셔야 된다 했습니다. 작년에 0.5와 0.4를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면 됐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쪽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시고 어렵다. 그러나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자, 32조 216쪽이라고 적어주시고 32조 보시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받는데 주택은 0.9%, 주택 외에는 0.8%,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월세 70%를 고발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올해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으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요율이 5천만 원 이상은 100을 고발하는데 여기는 5천만 원 미만은 소액이다 보니까 70을 고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와 교환에 대해서는 0.5, 임대차는 0.4. 이게 작년 시험 문제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 계산 문제 나올 겁니다. 그다음 33조입니다. 33조. 금지행위입니다. 33조. 유명한 금지행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금지행위죠.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매알수고 금쌍미로 외웠습니다. 금쌍미란 사람이 계신다 했죠. 매알수고 금쌍미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3- 이거 2에 해당되죠, 주로. 187쪽에 금지행위, 33조 금지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조 금지행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얘들한테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아닌데라 여러분들도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33조 매알수고 금쌍미라고 앞에 입에 착착 달라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조입니다. 34조 59페이지입니다. 자, 59페이지에 34조. 이 직무교육과 관련돼서도 시험이 매번 나옵니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2, 3년 전에 바뀌어서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몇 시간 가서 노는 시간, 주로 주무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34조 기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이 있는데요. 자, 5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9페이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나중에 저희하고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 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이라고 있죠. 교육이 자, 세 사람인데 알고 보면 법인까지 하면 네 쪽이죠. 네 분인데 저쪽 법인을 제외하면 세 사람 교육받는 시간이 다릅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이라는 게 받아요. 실무교육.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누구죠? 중개보조인. 중개보조인은 무슨 교육이라고? 직무교육이라고. 직무교육 3시간에서 4시간인가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2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얼굴 잊어볼까봐 2년에 한 번씩 모이도록 합니다.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지겨울 텐데 연수교육. 다시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평상시에 얼굴 잊어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겠죠 뭐. 술 마시겠죠. 추석 체크해놓고 협회비 내놓고 누가 식당 잡을 겁니까? 일정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희는 도장 찍고 그쪽에 가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교육까지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무교육은 28, 30 이게 4단이에요. 4단. 4, 7은 3, 4, 12 그 다음에 4, 4, 16, 4, 7, 28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 연수교육은 2년에 2개월, 그 다음에 12에서 16시간 받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받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조는 올라야 되겠고요. 교육비를 지원한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교육하는 지원을 강사 이런 분들한테. 그 다음에 35조입니다. 35조, 36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대상이 달라요. 자격 취소 대상과 자격 정지 대상은 다릅니다. 이건 213쪽 가보겠습니다. 273쪽에 가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격 취소고요. 이거 좀 부담되긴 합니다. 그래서 214페이지에
214페이지에 넘겨보신 박스 있죠? 자격 취소 사양. 그래서 그 박스에 징역형과 뭐 자격 취소 이렇게 있는데요. 자격 취소 있고 등록 취소. 214쪽입니다. 214쪽. 아까 우리가 그 등록 결격 사유는 2벌 3년, 2벌 3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박스에 리을번에 보니까 이건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잖아요.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외워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아까 절제 등록 취소와 이것은 제가 다르게 도표를 만들어 준다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안 돼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식으로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는 276쪽에 가보겠습니다. 276페이지 펴시면 자격 정지가 있죠? 자격 정지 사유.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머리 아플 거 없습니다.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암기법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8조입니다. 38조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278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 37조는 269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269쪽에 감독상의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주도감독의 명령. 이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요. 269쪽에 뭐 공무원이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와서 뭐 뒤져볼 수 있답니다. 이런 내용. 자, 38조는 중요하다겠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278페이지에 있죠? 278페이지에 절대적 등록 사유, 절등치라고 해서 우리가 사부 결격, 이등 소양, 업자 최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정지. 방금 보시니까 35조는 자격 취소고 36조는 자격 정지고 39조는 업무 정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격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누가 당할까요? 상식전에서 혹시 아시겠습니까? 업무 정지. 업무를 누가 합니까 지금?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하죠. 그 사람한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업무 정지라 이겁니다. 그다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공도 있었죠. 그 사람한테 자격 취소 사유가 될 것이고. 자격정지 누구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0조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40조 280페이지가 있는데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와 승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다닌다 이겁니다. 따라다닌다.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피해 수가 없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조 행정처분의 승계 올해는 예상합니다. 예? 업무정지는 몇 페이지로? 업무정지요? 아니면 282쪽입니다. 그럼 또 앞으로 넘겨보죠. 282페이지에 업무정지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좀 황당한가요? 283페이지 도표 보니까 네. 이런 방법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 과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는 아마 9월달이나 10월달에 또 막 총 정리할 때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다 아시겠죠? 지금은 전혀 모르겠지만 몇 번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287쪽 갑니다. 행정처분의 승계입니다. 승계. 여러분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 7월 29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나온다 이겁니다. 승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87쪽 287쪽 행정처분의 승계 있잖아요. 도망다닐 수 없다 보시면 돼요. 도망다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 문제는 41조, 42조가 있는데 이거 숫자 나올 겁니다. 숫자. 특히 이제 42조의 숫자. 공절의 수입액의 100분의 10, 재무 건전성 기준은 100분의 100. 이걸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가 주로 출제하더라고요. 41조는 어디에 갔냐면 24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협회입니다. 여러분도 협회에 가입하실 거잖아요. 241조. 241조 협회입니다. 협회의 설립부터 쭉 있죠? 협회의 설립. 협회 보니까 300명이면 설립할 수 있잖아요. 300명 있고요. 뭐 서울에 몇 명 있고 뭐 있었는데 그거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 서울에만 뭐 두도록 했는데 협회를 지금은 그런 규정이 또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바뀌었는데 재작년에 시험에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출제할 거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설립은 언제든지 출제가 되어 이상할 게 없고요. 아무튼 올해는 무조건 나옵니다. 41조, 42조에 대해서는.
협회의 설립이 있고요. 그 다음 협회가 공제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돈 장사한다 이거죠. 공제사업. 아까 보증보험 이런 거 서류 끌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공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협회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협회 가장 힘이 셀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협회장이 찾아가서 국회의원 만나자면 바로 만나주죠. 아니면 다음날 데모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의도에서. 아니? 여의도 안 갈 겁니까? 계속 하시잖아요. 작년에 계속 했죠. 작년 4월, 5월까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수수료 인하한다니까. 그렇죠? 절반값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수료 처리해서 절반값을 인하한다니까 작년 협회에서 굉장히 많이 투쟁을 했었죠. 결국은 뭐 시도 처리해서 뭐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전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전국 아니죠? 여수는 아직도 0.9입니까? 순천? 좋은 동네예요, 여수. 경기도가 0.5로 줄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또 이제 권리금이 생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아쉽기는 하죠. 좀 비싸다고 하고 있으니까. 금액별로 이렇게 차등을 줬던 것 같은데요. 이건 조례로 하기 때문에 조례동 사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조례, 각 지방이 조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 문제는 주어집니다. 몇 프로라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245쪽입니다. 245쪽에 가시면 공제사업이라고 있죠? 공제사업. 맨 밑에 있죠? 공제사업이 있습니다. 협회가 공제사업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 공제사업. 그래서 이건 숫자 정리하셔야 되는데 247쪽에 가니까 247쪽이 아니죠? 246쪽에 미안합니다.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다 당연히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처음 보는 거니까. 246쪽에 리을번 있죠? 리을번에 찾으셨습니까? 네. 100분의 10 이거.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그 박스에 재무 건전성. 이거 금융기관 굉장히 중요하죠? 재무 건전성.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재무 건전성 같아요. 그런데 협회는 100분의 100만 유지하면 된답니다. 100분의 100. 뭐 공고, 그 다음에 요구, 명령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다른 금융기관은 우리 좀 간단하게 그냥 지급 여력률이 100분의 100 이상만 유지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이 문제는 풀어냅니다. 올해 출제할 걸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진짜 황당한 것이 42조 2항 같은 경우입니다. 2항 42조 2항 249쪽 가보겠습니다. 249쪽에 249쪽 249쪽 양가로 4번 찾으셨습니까? 양가로 4번 찾으셨나요? 거기에 공제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니까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의 운영위회를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둔다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틀리게 나옵니다. 문제가. 정말로 둔다. 둘 수 있다 틀려요. 둘 수 있다로 많이 나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는 약간의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둔다니까. 운영위를 둬야 한다 이렇게 두지 뭔 둔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둔다 꼭 기억하시고요. 둘 수 있다만 여기 혹시 보시려면 42조 이하 여기 교재에다가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둔다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옆에 19명 이내에다가 둘 수 있다고 엑스표 쳐놓으면 되겠죠? 이거 하나 아는 거니까요. 19명 이내인데 숫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몇 명인가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42조 이하까지 있고요. 그 다음 42조부터 쭉 44조까지 있는데요.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건 없고 43조에서 민법의 준용입니다. 민법의 준용에서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러분들 저희 쪽에서는 혹시 재산법인 준용한다면 무조건 틀려요. 누가 재산 출연하겠습니까? 사단법인 쪽.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 저하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이 이제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는 거죠. 보칙에서 시험에 영원히 나오는 것이 46조인데 3문제 나오거든요. 보칙에서. 45조부터 살펴볼까요? 45조는 업무 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유탁이 뭐 국장이라든가. 국장은 여기서 누굽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장. 우리 국계법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국장 하지 않습니까? 된장, 국장, 고추장 이렇게 국장. 그래서 처음 드신 분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46조입니다. 46조.
45조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258쪽에 있고요. 이쪽에서는 업무 위탁은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2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 260페이지에 포상금 제도입니다. 46조죠. 46조에 260쪽이라고 적고요. 시험에 영어에 나오고 어린 계산 문제 다 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100%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계산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올 때가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돈 받아야 되니까 계산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파파라치 하시면 돈 받습니다. 포상금 제도, 계산 문제. 이게 한 3년 전부터 나오면서 이게 유행처럼 지금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웠던 거죠. 자, 260쪽에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에서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50만 원 한도에서 줍니다. 50만 원.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포상금 제도가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죠?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539쪽에 24번 문제가 작년 포상금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전체적으로 시험 쉬웠다 이런 느낌들이 과목별로 한두 문제씩이 조금 똑같은 패턴에서 나와야 되는데 좀 쉬웠다 이거죠. 그래서 539쪽에 24번에 포상금 문제는 영어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영어에 나오는 문제인데 최근 2, 3년간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쉬워버린 거죠.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게 계산 문제 나온다 이겁니다. 계산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박스형을 주어지고 맞는 개수가 몇 개냐 이런 형태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쉬웠던 겁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실제로는 맞는 개수가 몇 개냐. 여기 보시면 작년 40문제 분석해 보면 없어요. 원래는 뭐 4번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7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박스에 7, 8개 예문을 주어지고 맞는 게 몇 개인지 틀린 게 몇 개인지 이렇게 구하라는 게 4문제가 구성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법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골라라니까 하다 보면 고르지 않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냐는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아무튼 계산 문제 하시고요. 47조의 수수료입니다. 이건 263쪽에 있고요. 263쪽에서 수수료. 이거 뭐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게 있고요. 수수료는 전부 조례에 정합니다. 조례에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입니다. 이 벌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과 불합격 결정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벌칙에서 보통 4문제, 5문제가 좀 많게는 8문제까지 구성을 하는데 7, 8문제 구성하는데 이 벌칙 항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평상시에 제가 다음에 한 장으로 드리면 되게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90점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이게 얼핏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이 벌칙 구조만 잘 해놓으시면 공인중개사 2차 과목 합격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95쪽입니다. 아마 벌칙이라든가 행정형벌을 외우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유일합니다. 295쪽에 가시면 행정형벌 여기 다 외워라 이겁니다. 자, 295쪽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 이거 우리 이미 외웠죠? 무부금상미 해가지고 무부금상미. 자, 295쪽에 있죠? 3-2라고 외웁니다. 295쪽에 맨 위에 295쪽에 벌칙. 저희 쪽은 48조죠? 48조 3-2 3학년 2반 하면 무부금상미가 바로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한 문제를 뭐 매번 나오고요. 그 다음 1-1도 외워야 돼요. 1-1도 외워야 되는데 우리 제가 지금 없네요. 여기는 암기법 없네요. 수업 시간에 해드렸나봐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드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295쪽
그다음 양벌 규정도 있고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도 296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사항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291쪽 가보겠습니다. 291쪽에 과태료 보시면 291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292쪽에 제가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실제 시험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겁니다. 292쪽에 보시면 이 과태료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면 이제 100점 나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500만 원짜리만 외웁니다. 나중에 500만 원짜리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연수와 관련된 오연수 씨와 관련된 거 정리해 드리니까 500만 원짜리 하시면 되겠더라. 그 많은 과태료 다 외우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험 범위는 항상 500만 원 쪽에서만 나오더라고요.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떤 분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이게 뽑아서 놨더니 보지도 않더라고요. 붙여놨는데 4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그 294페이지까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1쪽까지 살펴봤는데 32문제 살펴봤습니다. 32문제고요. 이쪽에서는 거의 안 쓰셔야 되고요. 자, 뒤에 있는 8문제는 작년에 부동산 실제 거래법인가요? 이게 한번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이라든가 외국인 토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법과 민법 쪽에서 겹칩니다. 임대차 보호법, 특히 이제 이것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상인법과 주인법은 민법에 우리가 민사소송법 뒤에 하시잖아요. 민사특별법 그쪽에서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2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안 나왔어요. 부담스럽게 그쪽에서. 왜냐하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쪽에서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저희 시험은 나왔었죠?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543쪽 가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이제 32번부터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법 조항 몇 개 안 되니까 정리해 드릴 텐데 543쪽에 보시니까 32번이 주인법이잖아요. 주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게 개정이 돼서 출제된 거고요. 근데 이게 작년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니까 33번에가 상인법이잖아요. 주인법과 상인법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도 동일한 과정이다. 오히려 민법 교수님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4번에가 농지법입니다. 이 농지법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농지법이 2문제 출제하죠. 그래서 거기하고 포함됩니다. 정확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35번 앞에서 살펴봤던 개업공인선 문제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안 하는 게 546쪽에 가면 546쪽에 가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시면. 그래서 경매법이 여러분한테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2문제만 푸시면 되는데 알고 보면. 그 다음에 39번이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뭐 매매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와 관련된 것도 외국인 토지법도 아마 여러분들 공법하고도 겹치지 않나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40번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작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이 문제는 출제 파트에서 빠졌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 문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은 올해도 한 문제 출제할 걸로 예상합니다. 유형을 보니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인중개사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보시면 이 과태료 보시면 지체 없이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것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은데 한 번에 정리해 놨으니까 이건 공통 분모다 이렇게 하시고 날짜는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기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32문제 이상, 33문제, 4문제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목하고 겹치는 과목들은 걸로 크로스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쉬운 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하나하나 하면 쉬운데